네, 주간 이익 동향 안에서 투자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어닝스 리비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추이를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이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이너스의 폭은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뭐 그런 부분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일단 큰 그림에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마이너스 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뭐 플러스로 크게 돌아선 모습은 아니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했을 때 지난주 마이너스에서 어쨌든 소폭 플러스로 좀 전환된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은 마이너스 0.1%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올해 초부터 어쨌든 가장 좋은 이익 모멘텀을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마이너스 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선진국이 살짝이지만 플러스로 좀 네.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별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이걸 이끌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유럽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이 크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0.6% 사양 조정이 됐고요. 뭐 독일하고 영국 모두 한 달 전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플러스로 좀 전환한 네.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맞아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부합 수준까지 어쨌든 올라온 상황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홍콩하고 호주가 좀 부진한 반면에 네. 유럽하고 미국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내에서는 뭐 태국, 대만, 인도가 좀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네. 있지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0.2%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끝나다 보니까 추정치의 조금 하향 조정을 좀 멈춘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위로 움직인 폭이 커서라기보다는 하향 조정이 좀 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한국의 이익 추정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업종별로 좀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그리고 유럽 지역의 전반적인 이익 동향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섹터별로는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랑 경기 소비재, 산업재가 가장 네. 좋았습니다. 이게 업종별 EPS 변화를 보시면은 지금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소재랑 IT 그리고 금융까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산업재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섹터들은 네. 계속 이익 모멘텀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어떨까요? 신흥국 내에서는 경기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네. 사실 전부 다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다만 마이너스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것들이 플러스로 전환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또 중요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이익 추정치의 변화 그리고 주가 상승률의 변화 요거 네. 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익이랑 주가가 사실은 뭐 실적 시즌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네. 가장 좋았었던 거는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렇죠. 네, 실적하고 주가가 모두 좋았었고 네. 그리고 조선기계 섹터도 이제 특히 기계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좋으면서 주가 상승률이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미디어 안에서 엔터 이제 4사의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네, 거고요. 네. 다른 미디어 업종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하지만 그 엔터 기업들의 좀 역할이 좀 컸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는 조금은 실적하고 주가가 사실 모두 부진한 네. 이제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익하고 주가랑 굉장히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디테일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 전체 시장의 이익 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일단 2023년 이제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60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네. 한 달 전 대비로 해서는 플러스 1% 정도. 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굉장히 이제 컨센서스의 소폭 하회를 했는데 이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상회를 하면서 네. 올해 추정치도 이제 1% 정도 상향 조정이 된 모습인데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1분기에 좋았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회 비율 자체가 50%가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10개 기업이 있으면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 기업들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매출액은 부진한데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네. 그러니까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의 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2분기랑 3분기도 사실은 1분기가 잘 나왔으면은 네. 이제 자연스럽게 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추정치도 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네. 대형주가 사실 실적 방어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같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었고, 또 네. 매출이 많아져서 이익이 다 좋았던 것도 네. 아니었고,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네, 좋았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이익의 추세가 많이 개선되기는 빠른 시일 안에는 좀 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럴 때는 대형주 위주로 봐야 네.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조금 더 쪼개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전체 그림에서 업종별로 이익 동향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반도체가 일주일 동안에 뭐 8%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나오지만, 그러네요. 이거는 SK 하이닉스의 적자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한 뭐 100억 정도밖에 안 변해도 네. 이 정도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바닥을 잡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네,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영향 때문에 반도체의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송하고 증권, 에너지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좋았습니다. 네. 에너지는 정유가 좋았었던 건 아니고요. 이 풍력 쪽의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좀 받으면서 아. 이익 전망치가 좋았고요. 증권도 1분기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늘었기 때문에 네. 실적 잘 나오면서 추정치가 올랐지만 4월, 5월 이제 지나면서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사실 향후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또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추정치가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 컨센서스가 좀 삭제되고 편입되는 이슈 때문에 플러스 4% 정도 상향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부분은 뭐 반도체랑 네. 에너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에너지.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부터 좀 확인을 네. 해볼까요? 에너지 풍력 쪽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CS 윈드가 쭉 위로 올라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 그 세금 혜택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서 네. 1분기에 사실은 그 세금 관련된 부분을 빼면은 컨센서스에 뭐 크게 뭐 부합하거나 소폭 안 좋게 아. 나온 부분이지만, 그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된 이유는 네.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도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네.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네. 됐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 위주로 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게 네. 미디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추정치가 굉장히 좋진 않아요. 네. 1년 동안 지금 뭐 2조 원 초반에서 1.5조 원까지 지금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지만, 미디어 안에는 엔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송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가 나오진 네. 않았지만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하이브, JYP, SM, 뭐 엔터 4사의 추정치는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광고가 사실은 그렇죠. 안 좋을 수밖에 네. 없는데, 그래서 뭐 CJ ENM이나 이노션, 이노션, 네. 뭐 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송 쪽하고 엔터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치 변화에 있어서 미디어라는 업종 자체가 제일 하단에 위치하고 있긴 네. 합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엔터주 그리고 이외 미디어 뭐 광고 이런 쪽은 좀 달리 볼 필요 네. 있겠다라는 이야기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이익 변화 하위 업종은 필수 소비재 업종이에요. 네. 이제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이 좀 나오면서 네. 좀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비용을 좀 줄이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네. 식품 쪽에 매출이 좀 안 나오면서 뭐 제일제당의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거고 하이트 진로도 마케팅 비용 좀 많이 쓰면서 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료가 사실은 뭐 강조드리는 거지만 경기 방어 맞아요. 쪽에 좀 분류가 되지만 네. 실제로 지금은 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방어주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경기 안 좋을 때 이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 때문에 네. 이제 방어주로 꼽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별로 좋지 않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준비하신 건 화학업종이네요. 네, 이제 화학업종도 기업들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SKC가 지금 굉장히 좀 실적이 안 나오면서 네. 좀 차트가 좀 과도하게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러네요. 실제로 롯데케미칼이랑 금호석유는 또 안 좋을 거다라고 봤지만 좀 덜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일본 실질. 네. 그러면서 추정치가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뭐 화학 내에서도 기업별로 조금 실적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익 변화 하위 업종으로 이제 묶어서 있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미디어 업종과 동일하게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은 소매 유통 업종 네. 준비하셨어요. 음식료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잘 안 팔리니까 네. 결국에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는 건데 뭐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케이카 다 모두 안 좋네요. 지금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GS 리테일 정도를 제외하면은 소매 유통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계속 하향 조정이 지속이 네.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료랑 마찬가지로 이 소매 유통도 잘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닝스 리비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